네, 여러분 오늘 137페이지 경찰행정법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학 안에서 행정법 파트, 경찰행정법 파트가 35% 출제되기로 돼 있죠. 35%니까 12문제, 14문제입니다. 14문제인데 그 경찰행정법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딱 일반 행정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작용법,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 합해서 또 일반 행정법까지 다 이제 들어간 내용입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그 14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10문제나 11문제 정도를 우리 조직법, 공무원법, 이 작용법 안에 경찰 관련된 작용법이 있고 일반 행정 작용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경찰 관련된 작용법도 뭐 경직법, 그다음에 유해성 경찰행비 사용 규정 뭐 각종 엄청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령, 부령 경찰 물리력 사용 규칙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 본연에 거기에서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출제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법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면. 근데 작년 순경 2차에서 막 떼거리로 나왔죠. 작년 순경 2차에서 이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23문제, 2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에서만 14문제 출제했어요. 완전 출제 잘못한 겁니다. 그때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은 다시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2차 때 출제위원 구성 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것 같아요. 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학 교수님 두 분에다가 일반 행정법 교수님 두 분을 넣어놓으니까 일반 행정법 교수가 못 출제하겠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2차처럼 이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즉 일반 행정법만 14문제 출제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합해서 또 일반 행정법까지 합해서 14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조직법, 공무원법, 우리 경찰 작용법에서 상당 부분 나오고 일반 행정법에서 조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1차, 2차에서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일반 행정법에서 한 7문제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14문제 중에서 이 엄청 많은 조직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작용법 여기에서 그냥 좀 조금 나오고 저 일반 행정법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어려우냐 쉬우냐를 떠나서 아주 어려운 것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참 난감한 것이 이 경찰 행정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하여튼 일반 행정법 파트 안 하실 수는 없죠. 안 하실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교재에 있는 내용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일반 행정법이 그 공무원 시험 과목에 일반 그 행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법 가장 많이 학생들이 보는 그 강사님 요약서가 1300페이지예요. 그 요약서가 1300페이지인데 3단으로 돼 있어. 이것보다 넓게 만들어서 3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조그만 글씨로 빼백하게 써놨어요. 그거 우리 책 쓰듯이 쓰면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를 어떻게 다 봅니까? 3000페이지를 500페이지로 줄이나 300페이지로 줄이나 뭐 100페이지로 줄이나 똑같다니까. 어차피 전체 커버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 행정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재에 있는 정도만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가장 골 때리게 생각하는 이 경찰행정법 파트 조직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법 먼저 맨 앞쪽에 경찰 조직법 뭐 좀 기초적인 사항들 좀 넣어놨어요. 먼저 경찰 조직법 일반에서 경찰 조직법 개설을 보시면 의의가 경찰 조직법이 뭐냐, 경찰의 존립 근거를 부여하고 경찰 기관의 명칭, 임무 등등, 그다음에 경찰관청의 임면, 신분, 직무, 우리 공무원 임면하고 그런 것들은 경찰 공무원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찰 공무원법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경찰관청, 왜냐면 우리 국자법에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경찰관청에 대한 임면, 신분은 조직법에 나옵니다. 즉 조직법에 조직의 큰 틀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의 큰 틀, 경찰청의 큰 틀, 그다음에 그 경찰청 안에 큰 틀, 경찰관청들의 임면 사항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조직법입니다. 그 아래 우리 경찰 조직에 관한 기본법이 국자법이죠.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 법률이 길게 돼 있으면 공식적인 약칭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식적인 약칭이 경찰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찰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국자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경찰법이라고 하면 개정 이전의 경찰법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국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공식 명칭이 경찰법이다.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 경찰에 관한 조직법이 국자법이고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 조직법이죠. 그래서 여기 정부 조직법이 전체 국가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이고, 그 아래 순서를 좀 잘못 썼죠. 왼쪽에 정부 조직법을 썼으면 또 왼쪽에 국자법을 써놔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그 아래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은 경직법이고요. 경찰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은 경찰 공무원법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 가장 뼈다가 드는 세 가지 법률이 조직에 관해서 국자법, 공무원에 관해서 경찰 공무원법, 작용에 관해서 경직법, 이렇게 세 개의 법률이 가장 우리 조직의 뼈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좀 이따 저 뒤에 나오긴 해요. 해경은 어떻게 되죠?
해경은 공무원법, 자경법은 함께 씁니다. 대신 조직법은 해양경찰법이 따로 있어요. 조직법은 해양경찰법이 따로 있고 대신 공무원법, 자경법은 함께 씁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령으로 가면 또 그쪽 대통령령 또 따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률은 조직법은 따로 쓰고 그래서 경찰법 따로 있고 해양경찰법 따로 있고 대신 경찰 공무원법, 경직법은 그냥 함께 씁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이나 경직법 보시다 보면 막 해양경찰도 막 섞여 있어요. 함께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조직법에서는 걔네들은 해양경찰법 따로 쓰기 때문에 조직법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자, 아래 보시면 행정주체 및 행정기관을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주체는 자, 행정주체란 저 중간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기의 이름과 책임하에 행정을 실시하고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이 법적 효과가 법적 효과가 권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과,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이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이 행정주체가 뭐야? 여러분, 법 주체는 원래 사람입니다. 사람. 법 주체는 원래 사람인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적인 사람을 만들어놨죠.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우리 국가에 관한 법인은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또 자치행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또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관한 서울시 그 자치단체에 관한 법인은 딱 서울시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뭐 국가에 관한 법인은 대한민국 딱 그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 관한 법 주체는 대한민국 딱 하나고 그 대신 자치경찰제가 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행정에 관한 법 주체는 또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또는 이제 경찰행정주체. 그래서 우리 국가경찰일 때는 딱 대한민국만 경찰행정의 주체였죠. 국가경찰일 때는 대한민국만 딱 경찰행정의 주체고 다만 2006년도 제주자치경찰 그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행정주체고요. 근데 이번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이제 자치단체도 경찰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국가만 대한민국만 경찰행정의 주체였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도 경찰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제 경찰행정기관이 나옵니다.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행정주체가 여러분 대한민국 또는 뭐 서울시, 서울특별시 추상적인 거죠. 말이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이 뭐 실체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끼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은 그냥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이제 행정기관인 겁니다. 그 행정기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행정기관은 법 주체, 이 행정 주체를 위해서 실제 일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그 행위의 효과는, 법적 효과는 행정 주체한테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법적 주체는 딱 법적 주체는 행정 주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경찰의 경찰행정 주체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경찰 관련해서 각종 이 기관들이 어떤 행위를 해. 그 법적 효과는 딱 대한민국한테 귀속돼야 되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또 자치경찰행정 주체인 뭐 서울시나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행정기관들이 법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의 행위의 효과는 법 주체, 행정 주체한테 들어갑니다. 자, 그 행정기관의 종류가 먼저 저기 행정기관에 분류하는 거 그 옆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행정기관의 종류는 없습니다.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은 국자법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국자법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라.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래 행정기관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는 책들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관청이나 행정청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청에 가깝습니다. 왜냐? 임용권도 제대로 행사하잖아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관청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그냥 법률상 표현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표현이 틀린 지문으로 해놓지도 않고 그냥 맞는 지문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자, 아래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분류를 보시면 먼저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 이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 우리 이제 경찰학에서는 행정이란 표현을 경찰로 바꿔서 쓰죠. 그래서 뭐 경찰청 원래 행정청, 행정관청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경찰이라는 말을 붙이면 경찰청 하면 저 대한민국 경찰청하고 헷갈려 버리니까 경찰청이라고는 잘 않고 경찰관청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경찰관청, 행정청, 행정관청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행정청이라고 하면 저 행정주체, 저 추상적인 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정청입니다. 대외적으로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명할 권한, 이게 뭐야? 처분권입니다, 여러분. 처분권.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행정청은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이거밖에 없거든요.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처분을 하거든요.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서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도청장. 그다음에 뭐 경비업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다음에 총포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경찰청장도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청 또는 경찰관청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법적 주체가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행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정부 계약, 뭐 구매하고 막 이런 거 대한민국 찍어서 합니다. 대한민국 또는 이 자치단체는 뭐 서울특별시 이렇게 그걸로 찍어서 계약을 해요. 왜? 대외적으로 법 주체가 해야 된다니까. 저 앞에 행정 주체 개념을 보시면 행정 주체도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해요. 행정 주체니까 권리 의무의 규속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행정 주체도 대외적으로 행정 주체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행정청만큼은 행정 주체를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 대외적으로 자기 권한으로 하는 것이 처분입니다.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영업 정지 처분, 뭐 인허가 처분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행정청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 행안부 장관의 이름으로, 경찰청장의 이름으로,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원래는 대한민국 이름으로 해야 되는, 행정 주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처분만큼은 행정청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자문기관 있고 의결기관이 있어요.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자문기관은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법에 거치라고 하면 거쳐야지. 오케이? 법에 거치라고 하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법에서 뭐 반드시 거쳐라라고 하지 않으면 자문기관은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 거쳤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자문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자문을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에 자문 의견에 자문에 행정청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기속되지 않고, 법률에 만약 자문을 거치라고 해놨어. 그럼 자문을 거쳐야죠. 그때는 거치라고 해서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에 기속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기관은 하여튼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의결기관은 완전 반대죠. 반드시 거쳐야 돼. 또 거치면 그 의결 결과에 행정청이 기속돼. 그 의결 결과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또는 뭐 징계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의결기관입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 일정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그걸 따라야 됩니다. 또 징계위원회, 우리 경찰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해?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은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징계위원회를 거치면 물론 그 기관장이 그 징계 의결의 결과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그러나 제의를 요구할 수 있지, 그냥 제의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어겨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3월을 했는데 기관장이 이거 안 맞아, 정직 1월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기속됩니다. 제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기속됩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은 자문을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의결기관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의결기관의 의결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 그 기속에 걸리는 것이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기관의 디귿을 보시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자문기관입니다. 자, 의결기관은 국가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뭐 승진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의결기관입니다. 자, 자문기관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있죠.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모든 기관장이 두는 것이 아니라 딱 경찰청에만 둡니다.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주요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정할 때 자문을 들으려고 구성하는 것이 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예요.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하고 승진심사위원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따로 있고, 승진심사, 심사승진할 때 이 승진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기관장 마음대로 해?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징계위원회, 징계, 그다음에 심사승진, 특별승진은 별도로 하지만 이 심사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치면 그거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심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그냥 중요한 인사상 정책을 정하면서 경찰청장이 자문을 들으려고, 의견을 들으려고 설치하는 것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입니다. 자, 집행기관은 이 경찰행정 주체가 경찰행정 주체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완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일은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기관은 사람입니다. 사람, 공무원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이렇게
경찰 공무원 자체를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경찰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인 것이죠. 법적으로 보면 행정 주체는 추상적으로 대한민국이 뭘 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대한민국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 일은 누가 해?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법적으로 바라보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어요. 자,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본연의 주력의 업무를 하는 것이 보조기관이에요. 기관장을 보조해서 어떤 기관의 일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처분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처분 등을 기관장 혼자의 보조를 받아서 하죠. 그래서 주력 업무를 차장, 과장, 계장 이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서 기관장이 하는 것이죠. 보좌기관은 기관장의 능력,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서관 이런 것들, 비서관, 보좌관, 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주력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장의 능력,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거. 옆에서 그러니까 막 조언해주고 막 서비스해주고 막 해주는 거. 옆에서 막 청장이 모르면 뭐 찾아가지고 막 알려주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보좌기관입니다. 그래서 비서실, 조정실 담당관에서 비서관, 뭐 보좌관, 담당관 이런 것들이 보좌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 국장급이 국관이 있습니다. 국관. 근데 주로 국장은 보조기관이고 이렇게 청장을 옆에서 그러니까 주력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청장의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것은 관으로 하죠. 관으로. 그래서 경무인사기획관 똑같이 주로 이제 치안감이 거기 배치되지만 주력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공안전정보국이 치안정보국으로 바뀌었는데 치안정보국장 하여튼 주력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국장, 보좌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력 업무를 하는 것이 보조기관이죠. 보조기관은 국장, 보좌기관은 관. 과장들도 경찰청의 총경들도 주력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과장, 보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무슨 담당관. 그래서 뭐 인사 담당관, 경무 담당관, 경무가 이제 그 청장 비서실장이 거의 청장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무과장이거든요. 경무과장인데 경무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경무담당관이라고 합니다. 보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기관은 기관장을 도와서 주력 업무를 도와주는 거, 주력 업무를 하는 거. 그다음에 보좌기관은 기관장의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보좌기관입니다. 자, 아래 경찰청장 부속기관 하면 교육기관 플러스 경찰병원입니다. 우리 이제 특별하게 경찰병원이 있죠. 우리 경찰 좋아요. 우리 자체 병원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경찰병원 2호를 지으려고 지금 발군에 막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찰 안에 교육기관장 플러스 경찰병원, 교육기관 플러스 경찰병원 합해서 이제 부속기관이라고 하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 경찰 안에 책임운영기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임운영기관 딱 하나 있는 것이 경찰병원이에요. 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 특별회계도 딱 하나고 책임운영기관도 딱 하나입니다. 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찰병원 딱 하나만 책임운영기관 또 이 딱 하나만 특별회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 국과수는 우리 경찰 소속기관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일 것 같은데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국과수 행정안전부 소속이고요. 그 밑에 이제 보통 경찰관청 하면 우리 그냥 경찰 기관을 보통 경찰관청이라고 하고 그냥 경찰 업무만 하는데 특별히 보통 경찰관 말고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 이것은 이제 특별 경찰관청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딱 해경이 있습니다. 해경. 그래서 경찰청장 등을 보통 경찰관청이라고 하고 해경청장 등을 특별 경찰관청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국을 볼게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와?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상한 짓을 해놨죠. 뭐 직제에다가 경찰국을 넣어놓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안 부령을 더 만들어놓고 막 지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에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법을 집행할 때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저기 행정안전부 직제 대통령령인데 행정안전부 직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직제. 각 직제는 다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경찰청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이고 행정안전부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입니다. 자, 대통령령 법률이 아니죠. 대통령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 하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행정법규지 않습니까? 행정법규. 그런데 이 지금 행정안전부 직제에다가 경찰국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위법이 아니라 위헌이다. 왜 그 말을 했냐면 헌법에 딱 나오거든요. 헌법 96조에 여러분 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오케이?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즉 행정기관의 큰 틀,
직무 범위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여기 위에 정부조직법 있죠. 정부조직법 위에 34조 행정안전부 여기 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로 아무리 뒤져보세요. 치안 경찰이 있는지 없다니까요. 없어. 그러면 왜 경찰청을 왜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넣어놨어? 경찰청장이 치안에 관해서 일을 하려면 부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부기관은 대통령이든 부령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 대통령 소속이니까 대통령령은 만들 수 있는데 부령도 만들어야 되는데 경찰청은 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령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부 소속으로 들어갔어야 부령을 만들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밑으로 넣어놨을 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 정부조직법 법률 안에 행정안전부 장관 안에 치안, 경찰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입법권자의 의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법률을 만든 입법부 국회의 의사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경찰을 맡겨두지 않았다니까요. 다만 그러니까 경찰의 주력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다만 경찰청장 임용이라든가 이렇게 부수적인 거에서 장관이 조금 관여하게 만들어놨지 주력 업무, 치안 주력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정부조직법 안에 기획재정부 장관 란을 보면 기획재무장관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고가 세무 나라 재산이 국세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곳간 관리하는 것이 국세청이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무에는 국고가 들어가고 관세가 들어가 있어요. 국세청 따로 있고 관세청 따로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안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무로 국고, 관세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업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세청 업무에 대해서 깊게 관여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만 해놓고 정부조직법 안에 행안부 장관 임무에 치안 경찰이 없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경찰에서 뭘 하려고 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막 뭘 하려고 하면 유연이지 유연. 헌법 96조 위반이라니까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자 그래서 이 34 정부조직법 안에는 제가 이 말 하려고요. 제가 좀 오버했는데 이 말 하려고 뭐냐면 정부조직법 34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에는 치안, 경찰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거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그냥 경찰청을 두도록 해놨어요. 치안은 경찰청 딱 이렇게 그냥 해놨다니까요. 해놓고 그 밑에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 따로 법률을 정하는 것이 국자법인 것이죠. 근데 이 행안부 장관이 밑에 직제에다가 경찰국을 넣어놨어. 아유 진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4조에 하부 조직 해놓고 이제 경찰국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자 13조에 이 경찰국 해놓고 자 경찰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치안감으로 하고요. 자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놓고 또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은 우리 각종 법령에서 행안부 장관을 이 각종 경찰 법령에서 행안부 장관을 거론하고 있는 사항만 그냥 싹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별건 없는데 내용은 별건 없더라도 아니 법률에서 행안부 장관 임무로 경찰 치안을 넣어놓지 않았는데 경찰국을 왜 만드냐고. 하여튼 자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자 1호에 정부조직법 7조 사항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정부조직법 7조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일리가 있어요. 이것은 좀 일리가 있고. 자, 2호를 보시면 국자법 8조 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임명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임명 제청. 국경위원 임명 제청을 행안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제청해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역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 사항 넣어놨고요. 자 3호에 국자법 저 뒤에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보시면 거기에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장관청장이죠. 장관청장입니다. 장관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해서 회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건 부의하는 거. 또 그 뒤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의 사항에 대한 제의 요구. 그렇죠?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경위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권자가 행안부 장관이죠. 자 4호에 경찰공무원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 제청.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이 청장 추천의 장관 제청이죠. 청장 추천, 장관 제청. 그 장관 제청 그 사항.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다 이렇게 좀 굴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 아래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계급정년 연장이 하여튼 경무관 이상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총경 경정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있어서
경무관 이상을 할 때, 총경 경정을 할 때가 다르죠. 그래서 경무관 이상을 할 때는 장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총경 경정의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받을 때는 장관은 빠져버리고 총리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장관이니까 경무관 이상의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받을 때 그때 경찰청장이 장관, 총리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 장관 거치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저 끝에 징계를 위한 경우, 징계 역시 장관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 자, 5호의 첫째 줄 끝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아까 국경위 의결에 대한 제의 요건자가 행안부 장관이죠. 근데 시도작용이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도 있네요. 시도작용이 의결에 대한 제의 요건자는 시도지사죠. 대신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장관이나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가 있죠. 장관이나 청장이. 그때 그 장관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도작용이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기본적인 제의 요건자는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장관이나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그 제도, 그 안건에 대해서 3으로 하고요. 네, 그 끝에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제청. 시도경찰청장 임용제청도 청장 추천해서 장관 제청해서 하죠. 이때 이제 청장이 추천할 때는 시도작용위하고 협의를 해서 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을 하죠. 그 사항. 그래서 각 경찰 법령에서 장관을 거론하고 있는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여기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눈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또 이 행안부 장관이 또 이상한 짓을 해놓은 것이 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불령인데 자, 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를 보시면 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이 행정안전 불령이 누구를 타겟으로 해놨어요? 여기 딱 적용되는 것은 경찰청장, 소방청장입니다. 근데 솔직히 소방청장은 말 잘 듣지 타겟이 경찰청장이죠. 청장 타겟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해경청장은 안 들어가요? 왜? 해경청장은 해수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하고 상관없으니까 해경청장은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깜빡 넘어가죠. 깜빡 넘어간다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거기다 해경청장 딱 적어 놓고 해경청장은 해수부 장관 딱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타겟은 경찰청장 잡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인이 있고 보고가 있어요. 승인이 있고 보고가 있는데 승인 보고에 대해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승인 보고라고 하면 승인은 사전 승인이고 보고는 사후 보고입니다. 물론 법률에서 승인이 사전 승인이고,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으면 승인은 사전 승인이고 보고는 사후 보고예요. 근데 법률에서 뭐 승인을 사후에 승인받아라 또는 보고를 사전에 보고라라고 하면 거기 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 그 용어 자체가 뭐 엄청난 법률적 용어가 아니 딱 뭐 뜻이 정해져 있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이제 그렇게 정해 있으면 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승인 보고라고 하면 승인은 사전 승인이고 보고는 사후 보고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승인은 사전 승인이 맞아. 미리 또 그냥 아무 말 안 해놔도 그냥 사전 승인이에요. 승인은. 근데 미리라고 해놔서 그냥 사전 승인이죠.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2항이 사전 보고, 미리 보고, 3항이 그냥 보고요. 그냥 보고니까 사후 보고인 거죠. 3항의 보고는 사후 보고입니다. 그래서 자, 승인, 미리 승인인데 그냥 승인, 미리 보고,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 승인, 2항 미리 보고, 3항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각각이 승기, 국제, 미리 회출이에요. 승기, 국제, 미리 회출, 승기, 국제, 미리 회출.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죠. 승인 사항이 있고, 승인은 이제 사전이니까 미리 승인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 회출, 사전 보고, 그다음에 사후 보고가 있는 거죠. 자, 사전 승인, 사전 보고, 사후 보호가 있는 거예요. 1항, 2항, 3항이 이거 관심들이 없으시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사전 승인, 미리 승인, 네, 미리 보고, 그다음에 사후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것이 승기 국제 미리 회출입니다. 자, 이 승기 국제는 이 승인인데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 있고 국제가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기본 계획, 그다음에 국제가 들어가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 회출, 미리 보고 사항이 회의, 출장이야. 오케이? 근데 짜증나게 이 국제란 거고 회의가 섞여 있는 것이 있어. 그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우리가 승기 국제 미리 회출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이 승인은 미리 승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승인하면 아무 표현 없어도 다 그냥 사전 승인이기 때문에 아무 표현 없으면 그냥 승인이라고만 하고 미리 승인이라는 것은 알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암기문구에 승기 국제 미리 회출이야. 근데 국제하고 회의가 섞여서 국제 회의가 있어. 이건 어디로 가야 돼? 미리 회출. 미리라는 말이 있는 거 먼저 적용한다는 것으로 연상을 하시라는 거죠. 승기 국제 미리 회출. 미리라는 거 표현이 있는 거기에 겹치면, 그래서 회의 출장, 승기 국제, 뭐 기본 계획, 그다음에 국제 회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국제회의는 국제가 있고 또 회의가 있잖아요. 오케이? 국제가 있고 회의가 있는데 어디에 속하냐고. 미리가 있는 거. 미리 적용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 미리 회출을. 오케이? 그래서 승기 국제 미리 회출 이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가 그냥 보고 사항이죠. 사망. 그냥 보고하면 이제 사후 보고고요. 그래서 승인, 미리 보고, 사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승인 사항이 승기 국제, 뭐 기본 계획, 국제가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미리 보고가 회출, 회의 출장이에요. 근데 국제하고 회의가 섞여 있으면 그때는 미리 회출, 미리 적용하라는 뜻으로 연상을 시키셔가지고 그냥 승기 국제 미리 회출, 미리 겹치면 미리 여기다가 미리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3조, 4조가 해야 한다입니다. 자,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중요 사항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자, 4조에 청장은 소관법령 해석에 관해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상대하거든요.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에 경찰청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부를 거치지 않고 이 중앙행정의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기재부를 상대해서 예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장관한테 보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령 질의를 했으면 법령 질의에서 회신을 받았으면 그것도 역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자, 5조 정책 협의회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청장과 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 4조는 청장이 한 일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청장이 한 일 그냥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해야 한다. 가능하죠. 대신 5조의 정책협의회는 행안부장관이랑 교자청장이 협의할 일이 없어. 왜? 치안은 교자청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본연의 치안 업무는 교자청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협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부 조직법에서부터 아예 행안부 장관의 임무에 치안, 경찰은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찰 본연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할 일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협의할 일인데 뭔 협의회를 개최해. 불능조항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책협의회는 그냥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놨습니다. 그냥 문의만 해놓은 거지. 협의할 일이 없다니까. 협의할 일이 없는데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국자법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법, 경찰 조직법. 자, 1조. 이 법은 경찰의 해놓고 제가 가로 열고 국가경찰이 X 쳐놨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경찰이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됐잖아요. 자치경찰이 어떻게 도입됐죠? 자치경찰이 그냥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자치경찰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는데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됐죠. 전국에 도입됐어요. 자치경찰 공무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저 교통에 가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교통에 가면 그것이 이제 저 교통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 행정조사 할 때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괄호 열고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딱 생각에 자치경찰 사무가 교생경수, 뭐 생교경수, 교생경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사고, 교통 관련 업무가 우리 자치경찰 사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통사고 조사할 때 괄호 열고 자치경찰 공무원은 왜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경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찰관 안에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교통이 자치경찰 사무인데 자치경찰 공무원을 제외한대. 그게 뭔 말이야? 제주 자치경찰 공무원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대니까. 제주 자치경찰만 자치경찰 공무원이고 우리 그냥 경찰에는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조사에서 가로 열고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가 우리 자치경찰 사무에서 교통이 제외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주자치경찰 빼놓고 나머지 경찰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자치경찰 시행된 것이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나눈 것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그냥 다 국가경찰 공무원입니다. 대신 경찰 사무 안에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법은 경찰의 이 경찰 안에는 옛날에는 이게 국가경찰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경찰 사무도 있고 자치경찰 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은 국가경찰 공무원 하나지만 제주자치경찰 빼면 공무원은 국가경찰 공무원 하나지만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뭘로? 사무로서.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경찰,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국가경찰이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오케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니까 국가경찰 사무도 있고 자치경찰 사무도 있고 그래서 경찰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이 국가경찰 사무도 하는 것이고 우리 그냥 경찰청에서 국가경찰 사무도 처리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가경찰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버렸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법 목적 조항에 경찰의가 돼야 돼요. 국가경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 안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145페이지 그냥 여러분 말로 들어주십시오. 거기다가 145페이지, 147페이지 이렇게 써놔주세요. 145페이지 국경위, 145페이지 국경위, 그다음에 147페이지 청장 가서 한번 봅시다. 145페이지 국경위를 보시면 국경위 심의 의결사항은 주로 국가경찰 사무예요. 왜 그래?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국가경찰 사무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냥 경찰 사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찰 사무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국경에서 심의 의결하고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서는 시도 자경위가 심의 의결하니까 이 국경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국가경찰 사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147페이지를 보시면 147페이지 아래 박스에 14조, 그러니까 위에서 넷째 줄, 아래 박스 위에서 넷째 줄. 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해요. 이걸 경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나눈 것 중에서 국가경찰 사무만 총괄하도록 해놨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수사사무는 또 국수본부장한테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한 것이 골 때리게 도입을 해놨어요. 우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크게 2대별 해놓은 것이죠. 업무를 크게 2대별 해놓는데 다만 양쪽에 수사사무가 다 있어요. 국가경찰 사무에도 수사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감독은 3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크게 2대별 해놨어. 근데 지휘감독 체계는 수사사무를 제외한 국가경찰 사무는 청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수사사무는 국수본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경위가 지휘감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된 것이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어. 그냥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해놓고 크게 2대별하고 대신 지휘감독은 3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만들어놓은 거. 이것이 그냥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경찰이 이제 국가경찰이면서 또 자치경찰인 겁니다. 기존의 경찰청이 국가경찰이면서 자치경찰인 거예요. 자치경찰 공무원이 따로 없으니까 기존의 경찰, 이 국가경찰 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도 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법의 목적 조항에 국가경찰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경찰이 국가경찰 사무도 담당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다 그냥 하게끔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찰이 국가경찰이면서 자치경찰인 것이죠. 대신 공무원의 성격은 다 국가경찰 공무원인 것이고, 대신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다 기존의 경찰이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자법 1조 목적 조항에 경찰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기존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다 담당하니까 국가경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치경찰도 담당하니까 경찰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국가경찰 내용만, 물론 또 자경위 내용도 큰 틀에서 뭐 법령 뭐 이런 것들은 또 해놨어요. 그러나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자경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사무 위주로 해서 심의 의결사항을 해놨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사무를 총괄하는데 어떤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만 총괄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자치경찰 사무는 저 자경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법 1조 목적에서는 경찰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기존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서는 국가경찰 사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경찰청장이 총괄하는 경찰청의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자, 다시 141페이지로 와서, 자, 1조에 이 법은 경찰에 기존에 있는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다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게 국가경찰이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제주 자치경찰만 빼놓고 다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국가경찰이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자,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국자법 우리 조직법 1조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이 민주성과 효율성이 행정의 양대 원리거든요. 행정의 양대 원리고 또 행정 조직의 양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법에 행정의 양대 원리, 행정 조직의 양대 원리 또는 뭐 양대 이념, 양대 원리라고 하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우리 조직법 1조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2조가 자치경찰제 도입 조항입니다. 이게 2조를 자치경찰제 도입 조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즉 치안에 관한 의무를 자치단체에도 주는 거예요. 2조가 눈 뜨시고 기지개 켜시고, 자, 2조가 자치경찰제 도입 조항이라고 합니다.
2조에서 뭐라고 있어? 이 치안 시책 의무를 자치단체에도 부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2조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게 치안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게 수립 시행해야 한답니다. 왜 그래? 이게 자치경찰제 도입 조항인데 자치단체한테 치안 시책 수립 시행 의무를 줬어야 자치경찰제죠. 그냥 수립 시행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자치경찰제가 아니지. 오케이? 2조가 자치경찰제 도입 조항인데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도 치안 시책 수립 시행 의무를 줬어요. 의무해야 한다. 의무를 줘야 자치경찰제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치안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거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할 수 있다 해놓고 틀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1조, 2조 바로 붙어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자, 아래 경찰의 임무는 처 앞에서 봤고요. 아래 경찰의 사무를 보시면 이제 경찰의 사무 해놓고 경찰 사무 안에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크게 2대별을 해놨습니다. 크게 2대별을 해놓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 교생경수, 뭐 생교경수 해도 괜찮으시고 교생경수 또는 교생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치경찰 사무 그 줄 끝을 보시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죠. 교생경수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었을 때는 경비 업무를 저 뒤에 보시면 다중운집행사 관련 교통안전관리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경비를 다중운집행사 그것이 경비지. 오케이? 그래서 교생경수 또는 교생다수 교통생활안전 경비 수사. 근데 그 경비를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로 해놨기 때문에 교생다수 이렇게도 숙지를 해주십시오. 교생경수 또는 교생다수죠. 오케이? 교생경수, 교생다수. 제가 거기다 교생다수만 적어놨는데 교생경수도 좀 하나 적어놓으셔가지고 거기 경비하고 다중운집행사 그 혼잡교통관리가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경비니까. 교생경수, 교생다수. 오케이? 교생경수, 교생다수가 뭐야? 자치경찰 사무. 이 자치경찰 사무 안에 교생경수에서 뭘 아셔야 돼?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는 거예요. 교생경수, 오케이? 그 자치경찰 사무 안에 있는 교생 다수 중에서 수사 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입니다. 경실화 학교가 성공. 경실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가라고 했는데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실화 학교가 성공 이렇게 숙지를 해주십시오. 자, 경범죄, 실종아동, 그다음에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교통범죄, 가정폭력. 이게 성폭력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그다음에 형법상 공연음란, 공연음란. 이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경실화 학교가 성공. 자, 이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고 기존에 우리 경찰청 다 국가경찰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도 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청이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다 담하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법에서 기존에 있는 경찰이 국가경찰 사무도 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자법 1조 목적 조항에 경찰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기존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까지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찰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자치경찰제 도입된 것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해서 그 구분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다 기존에 있는 경찰청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자치경찰제야. 어쨌든 그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 안에 이 수사사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사무는 꼭 전부 다 국가사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사무가 일부는 국가경찰 사무, 일부는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수사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입니다. 자,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42페이지를 보시면 그 라목이 이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경실화 학교가 성공 이걸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 2항하고 3항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2항은 자, 감옥부터 다목까지. 감옥부터 다목이 뭐야? 교생경, 생교경, 수사 빼고. 자, 3항이 라목이 수사입니다. 수사. 그래서 2항이 자치경찰 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고 3항이 자치경찰 수사사무예요. 근데 2항 자치경찰 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는 끝에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를 정한대. 자, 그 아래 라목 자치경찰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이게 뭔 의미야? 여러분, 시도조례로 정하면 전국의 시도별로 다르겠죠, 내용이. 그래서 생교경, 교생경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조례로 정함으로써 조금씩 달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대신 자치경찰 수사사무는 3항은 자치경찰 수사사무는 좀 더 중요하고 민감하고 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가
교생경수, 교통, 생활안전, 경비, 수사사무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한 교생경 또는 뭐 생교경, 교생경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정함으로써 각 시도별로 자율권을 좀 주는 것이죠. 조금씩 달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항이. 대신 자치경찰 수사사무는 처벌하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율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하시고, 자, 그 밑으로 오시면 아까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실화 학교가 성공, 이 모든 것이 다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아니라 일부 조금씩 제외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실화 학교가 성공해서 일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가 경실화 학교가 오케이? 이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들어갑니다. 수사사무에 들어가는데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소년이 한 다음 강목의 범죄, 그렇죠? 가나 이런 것들이 소년은 19세 미만이고요. 나중에 나오는데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연식고, 소식고, 소년법 소년업무 규칙에서 이 소년의 기준이 19세 미만이거든요. 소식고, 하여튼간에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19세 미만 그 소년이 범한 범죄가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자, 다만 끝에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 사람과, 즉 성인하고 함께 공범관계에 있어? 그러면 그 소년도 공범, 성인 사건으로 같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경찰 수사사무, 자치경찰 수사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좀 중대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는 겁니다. 강력사건, 막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는 것이고, 좀 덜 중요한 거, 사소한 것은 자치경찰 수사사무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 소년 범죄, 자치경찰 수사사무예요. 근데 성인하고 함께 했어. 그러면 그 소년 때문에 이 성인 사건을 약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년이 한 범죄는 자치경찰 수사사무지만 소년이 성인하고 같이 했어. 그럼 따로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쪽으로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도 저 강력팀에서 이제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거의 가나가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유변조, 그다음에 나의 폭행 이렇게 가벼운 거, 공문서 유변조 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문서 유변조가 뭐 주민등록증 유주하고 이런 것들이야.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조금 유주하고 막 변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유변조, 그다음에 폭행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 수사사무. 근데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통화유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문서 유변조, 뭐 주민등록 등본 조금 바꾼 것하고 통화유조 잘못하면 나라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통화유조는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중대한 범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문서 유변조는 자치경찰 수사사무인데 통화유조 등은 국가경찰 수사사무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아.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서 유변조는 자치경찰 수사사무, 통화유조는 국가경찰 수사사무. 그다음에 좀 전에 남옥의 폭행 자치경찰 수사사무. 근데 그 소년이 살인했어. 그것도 자치경찰 수사사무야? 중대하잖아요. 중대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년이 한 것이라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살인, 전속살해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갑니다. 자, 2호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자, 3호에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는 자치경찰 수사사무인데 대신 끝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어. 국가경찰 수사사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수인데 고속도로 순찰 때는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시도청 소속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지금 근무도 따로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범죄는 국가경찰 수사사무. 자, 오른쪽에 셋째 줄 도주한 경우 뺑소니죠. 뺑소니는 제외. 하여튼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지금 자치경찰 수사사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말은 다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국가경찰 수사사무. 그리고 그 밑에 남옥에 괄호에 특가법 5제3 도주치하상, 이것도 똑같이 뺑소니죠. 뺑소니 제외하니까 국가경찰 수사사무죠. 그래서 교통사고 또 교통범죄가 자치경찰 수사사무인데 고속도로 그다음에 뺑소니 이런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되는 것이죠. 자, 6호를 보시면 6호 가출인 끝에 그다음에 실종 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자치경찰 수사사무죠. 경실화 학교가 성공에 다 있습니다. 경실화 학교가 성공 다 있어. 근데 가에 가출인 또는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이 하여튼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 근데 그 뒤에 다만 1호부터 5호까지 또는 남옥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하면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야? 그것이 아닌 범죄가 강력범죄예요. 강력범죄로 인해서 실종됐어. 강력범죄야. 그러면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아니라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남옥의 실종아동법상 범죄들은 다 그냥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실종아동법상 범죄는 전부 다 그냥 자치경찰 수사사무예요. 여러분 저 아래로 진짜 죄송해요. 저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네요. 여러분 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